자, 이어서 앞에 이제 애플 실적은 일단 뭐 상대 평가로는 합격점을 받았다고 전해드렸고, 그래서 주가도 급등했는데, 역시 가치 투자자 워런 버핏은 지난 1분기 애플 주식 13% 정도를 매각했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그냥 세금 때문에 일부 이제 현금화를 한 것뿐이다.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여전히 훌륭한 기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 와중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총회를 개최한 결과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죠. 먼저 AI 인공지능에 대한 워런 버핏의 견해, 그리고 이 워런 버핏의 후계자,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CEO 지명에 대한 건이었는데, 먼저 AI에 대해서는 워런 버핏이 이제 AI를 핵무기로 비유를 하면서 약간 경계감 같은 걸 이제 내비쳤는데,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핵이라는 게 이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물질을 인간이 이제 만들어낸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뭐 램프의 요정 그 지니를 램프에서 끄집어낸 거라고 그렇게 이제 당시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워런 버핏은 이 지니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로 모습을 바꿨다라면서 이제 그 지니가 요즘 나를 무섭게 만든다. 그게 뭐냐면은 이 지니를 램프에 다시 집어 넣을 방법을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이 AI가 바로 그렇다. 그러면서 AI의 부정적 측면이 현재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AI 인공지능에 뒤처진 애플을 내가 비록 팔았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애플 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아직도 애플 주주다. 뭐 이렇게 애플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하는 차원에서 워런 버핏이 저렇게 AI를 핵무기에 비유를 하고 나선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다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차기 CEO가 드디어 이제 윤곽이 드러났는데, 바로 그레이그 에이블이라는 전직 회계사 겸 에너지 전문가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글로벌 탑3 회계 펌 중에 하나인 PwC, 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내 사촌 동생이 이제 여기 다니는데 여기 회계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열 발전 회사 켈 에너지 임원으로 갔다가 이 켈 에너지가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랑 합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 지분 인수를 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름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 그레이그 에이블은 이제 일 잘한다고 워런 버핏 눈에 들어가지고 결국 버크셔 해서웨이에 합류를 하게 됐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에너지 사랑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워런 버핏 후계자 낙점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다? 그 증시 격언의 골드러시 때는 금광이 아니라 청바지하고 곡괭이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이제 그걸 착안하면은 에너지는 지금까지도 물론 중요했지만 앞으로 AI 혁명에 있어서는 정말 그 중요성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왜? 당장 우리 카톡만 안 돼도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업들 활동까지 전부 이제 지장을 받았는데, 근데 AI 세상이 완성됐는데 그때 전기가 끊기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길거리에 차고 전철이고 뭐 다 멈추는 거고, 온라인은 뭐 아예 그냥 뭐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 같은 가치 투자 전문가에서 에너지 전문가로 수장이 바뀐다. 그럼 이제 그 에너지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ESS 설비, 스마트 그리드, 전력 전선, 또 그리고 그 어떤 발전 수단보다 사고 확률이 낮다고 알려진 원전, 그다음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화석 연료 중에서 탄소 배출이 획기적으로 적은 LNG, 가스, 이런 쪽에 이제 중요성이 또 인정되는 거죠. 자, 앞에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호의 새 선장으로 에너지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레이그 헤이그가 낙점됐다고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이 이 회계사 출신의 에너지 전문가를 후계자로 낙점한 거는 이제 뭔가 큰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게 어떤 저만의 의미 부여 놀이가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하고 100억 달러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1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조 8,900억 원이고요. 하여간 이제 미국 기업 이름 중에서 중간에 필드 들어가는 건 부동산 아니면 에너지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인공지능 AI 이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AI와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100억 달러 투자건은 신재생 에너지 업계에서 IT 기업과의 그 투자 체결건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브룩필드 여기 원래 부동산 개발사였는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전문 투자 하우스로 이제 변신을 했나 봐요. 뭐 근데 부동산이나 에너지나 뭐 둘 다 땅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브룩필드 측은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 확대와 차량의 전기화, 여기에 AI가 출현하면서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자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전용으로다가 10.5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게 바로 바인딩 계약 아닌가요? 참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에 핵융합 에너지 기업 그 헬리온 에너지에도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2028년부터 핵융합 발전으로 얻어진 에너지 50기가와트를 매년 송전받기로 했다고 그랬죠. 근데 핵융합 에너지 발전하고 차세대 소형 원전 SMR하고 다른 건가? 하여튼 근데 이제 진짜로 AI 혁명이 뭐 물론 여기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전력 확보 싸움이 결정적이라고 예상하는 쪽이 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웰스파고 리서치 여기서는 AI 혁명의 결과 2030년까지 미국에서만 전력 소비량이 20% 증가할 것으로. 그래서 이제 최근 고령화나 아니면 이제 전기를 똑같은 양으로도 최대한 이제 아껴서 송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절전 제품이 많이 대중화된 이런 현실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전력 증가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최근 AI 발전의 허들은 반도체 부족이 아닌 전력 공급의 문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우선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 갑자기 이제 빅테크들이랑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이 테슬라는 또 반등 탄력이 꺾였어요. 아니 언제부터 테슬라가 나스닥 인버스 기능을 하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합격했다는 그 소식 이후로 월가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 짜장맛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에버코어 ISI 측은 테슬라 목표가를 155달러에서 이번에 145달러로 후려치면서 최근 반등이 별 의미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중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합격했다고 해서 테슬라 FSD 완성판 출시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는 불명확하다. 그 다음에 웰스파고도 역시 이제 테슬라 FSD 중국 승인에 따른 주가 급등은 약간 오바였다고. 왜냐하면은 그 이슈가 당장 테슬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면은 이제 바이두랑 테슬라가 협력하는 데 있어서 수익 배분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정보 공유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이제 바이두로부터 얻을 게 많은지 내줄 게 많은지 이것도 이제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 얻은 그 FSD 데이터를 미국으로 가져와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 정부의 겐세이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테슬라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올해 이제 25에서 35% 정도로 추산될 건데 중국에서는 그래도 30에서 35%를 차지할 걸로 본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FSD를 북미 지역에 집중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역풍에 직면을 하니까 왜 그 지난번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2명이 이 테슬라 FSD 사고에 대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이거 사용 금지 일단 시켜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역풍이 부니까 갑자기 테슬라가 중국 쪽으로 FSD 방향을 틀었다. 근데 테슬라의 이제 엔드 투 엔드 신경망이 중국의 이제 자체 자율주행차 시장과 결합하는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를 175달러로 뭐 그래봤자 지금보다 낮은데 하여간 이렇게 콜했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K 증시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를 보면은요. 먼저 시원하게 아시아 증시 전체에 대한 모간 스탠리 포커스 리스트에 보면은 우리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 즉 목표가 대비 상승 여력은 현대차가 24%, 삼성전자 34%, SK 하이닉스 5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 모간 스탠리가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소매 대출 성장률에 대한 강화 규제가 독이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목표가를 기존 32,500원에서 이번에 28,500원으로 하향했네요. 그다음 이제 JP모간은 한국타이어 목표가를 기존 65,000원에서 이번에 75,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다음에 이제 현대위아 목표가는 기존 56,000원에서 이번에 6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기존 언더웨이 즉 비중 축소해서 이번에 중립으로 상향. 다음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목표가 기존 23,000원을 이번에 22,000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두산 밥캣 목표가는 기존 55,000원에서 이번에 6만 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대신에 최근 유럽 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투자 의견은 역시 중립입니다. 그 다음 대한유화에 대해서 화학 및 분리막 수요 약세로 투자 의견은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를 유지하고 목표가 11만 5천 원으로. 그 다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LG화학 기존 목표가 70만 원을 이번에 67만 원으로 하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 그 다음 이제 맥쿼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기존 26만 원에서 이번에 34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그다음에 한솔 케미칼 역시 투자 의견 아웃퍼폼의 목표가 30만 원.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기존 목표가 14만 원에서 이번에 14만 2천 원으로 상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을 중립. 그다음에 한화오션은 투자 의견 기존 중립에서 이번에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내리고 목표가 2만 6천 원.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역시 전력 대장주답게 목표가 상향인데 기존 17만 원을 이번에 21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아웃퍼폼. 그다음에 삼성전기 역시 목표가 상향인데 기존 17만 5천 원을 이번에 19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역시 아웃퍼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역시 투자 의견 아웃퍼폼인데 목표가는 기존 9,200원에서 이번에 12,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LSA 크레딧 리오네 증권에서는 기업은행 목표가를 14,000원 기존에서 이번에 15,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아웃퍼폼. 다음 HSBC가 삼성전자 목표가 11만 원으로 매수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목표가는 기존 56만 원을 이번에 60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역시 매수. 그 다음에 이제 BNK 금융지주는 목표가 9,200원을 9,800원으로 올렸고 투자 의견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 증권이 7만 1,000원 기존 목표가를 이번에 7만 2,000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를 기존 29만 원에서 이거는 27만 원으로 내리고 대신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목표가 기존 6만 원에서 이번에 6만 3천 원으로 올렸고 대신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우리 정부 일정 중에 저는 이거를 이제 A급으로 꼽고 싶은데 바로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이게 보도자료 제목이고 여기 이제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합니다.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여기 이제 주관사는 바로 SK ENS. 여기가 이제 지분 90% 가진 데가 바로 주 SK입니다. 다음 내일 이제 과기부가 소형 원자로 SMR의 성공적 개발과 이용을 위한 IAEA 인프로 대화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다음 내일 경제 지표는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그리고 증시 일정은 그 슈퍼 커패서티 제조사 코칩이 코스닥 상장 그리고 SK 증권 스펙 12호도 내일 상장이고요. 그다음 내일 이제 노브랜드가 수요 예측. 이 노브랜드는 이마트 그 노란색 노브랜드가 아니라 의류 제조사입니다. 그다음에 SK 스펙 28호랑 ICTK는 이거 복제 방지 기능을 가진 보안칩 제조사고요. 둘 다 내일부터 이틀간 공모 청약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 애플이 온라인 스페셜 이벤트라는 걸 개최하는데 일단 이름은 좀 생소한데 아무래도 AI 쪽에서 애플이 요즘 분발한 그런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분들이 많죠. 분발한 결과가 아니라 분비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 좀 이 와중에 또 드립 한번 쳤습니다. 그 다음 내일 중동에서는 AIM이라는 연례 최대 투자 포럼이 이제 열리는데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한대요. 저는 최대 수혜주로 이제 오세훈 테마주보다는 스마트팜 이거 찍어봅니다. 이어서 내일 화요일 미국 경제 지표는 개장 전에 월트 디즈니, 그다음에 이제 마감 후에 쿠팡, 그리고 수소 트럭 제조사 리비안, 그리고 차량 공유 플랫폼 리프트까지 내일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하니까요. 한 편 보셨으면은 다른 한 편도 의리로다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린이날 연휴 그리고 비 오는 월요일도 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